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폐암 대상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 이 병용 관련해서 부분 간에 확인했다는 이제 기사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가 88,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오전에 나왔던 기사죠. HLB 폐암 대상 리보세라닙 캄릴리주맙 병용이 부분 강해라고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보통 이제 암세포의 크기가 이 30% 이상 이렇게 이제 줄면은 facial response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HLB의 리보세라닙 중국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맙의 병용요법을 간암에 이어서 폐암, 이제 암 시장에서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가 폐암입니다. 간암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크거든요. 한 50조 정도 시장이 되고 이 간암은 한 5조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 병용요법 등에서 소세포 폐암이죠. 이 폐암은 크게 이제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는데요. 여기가 한 80%고 소세포 폐암이 한 20%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폐암의 종류를 이제 나누는 부분들은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 방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조기에 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치료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면서 이제 완치를 기대하는 형태인데,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전신치료제 형태인 하악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관없이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방사선요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안전성 효능 분석 결과가 최근에 네이처 시그널 트랜스덕션 앤드 타케티드 테라피, 여기는 그 네이처의 자매 이제 저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 계열이에요. 근데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영문 계열로 나오는 어떤 이제 저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그러니까 뭐 스폰서 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자 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세포 폐암 환자 중국 쪽에서 진행되었고요.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하악요법 관련되는 부분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을 얹어서 이제 그 안전성이라든지 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쓰는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판단에 ORR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이제 완전 간해가 CR이죠. 여기하고 이제 부분 간해가 PR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비율이 88.9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R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간해와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 주는 부분 간해와 PD가 이제 그 종양의 크기가 20% 이상 들어가면 PD인데, PD도 아니고 이제 CR도 아니고 PR이 아닌 것을 안전병변이라고 해가지고 SD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넣은 것을 DCR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97.2,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암이 진행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7.3개월, 그리고 이제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오버럴 서바이벌 생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17.3개월 정도 이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분 간해가 66.7%, 그 다음에 안전병병이 이제 30.6%가 나왔다. 그럼 요거 이제 합하면 이제 뭐 97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CR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요 데이터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분 간에는 30% 이상 이제 감소한 것이다. 요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 기사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뭐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네이처의 자매지이고 시그널 트랜스덕션 앤드 타겟티드 테라피인데 이게 중국적 저널이랬죠. 근데 영문으로 이제 발행되는 부분이고 오픈 액세스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된 게 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1차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고 기존의 이제 케모테라피는 이제 항요법이죠. 여기에다가 중국 쪽이니까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리보세라닙을. 그 다음에 이제 감넬리주맙을 같이 해서 싱글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조군이 없이 그냥 어떻게 이제 단일한 어떤 이제 그 코트군에서 여러 이제 멀티센스에서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초록 압스트랙트에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그 ORR이라든지 OS 값이라든지 뭐 PFS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다뤄져 있고 이제 NCT 넘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임상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스폰서가 이렇게 있고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폰서라고 하는 게 제약사라든지 항서제약이 아니라 항서제약은 이제 콜라보로 되어 있으면 약만 이제 감넬리주맙과 이제 아파티닙을 제공하고 요런 이제 연구자가 이 부분들을 뭐 주도하는 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상의 스타트는 21년도에 진행했고 1차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의 프라이머리 컴플리션은 23년도 1월 25일 그리고 실제 이제 임상의 완료는 작년도 이제 1월 16일 그리고 이제 모집은 40명이었는데 36명 정도 되었고요. 이제 인터벤셔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임상 1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장 형태로 뭐 진행되었는데 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진행되었던 것은 강동 중국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암앤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임상군들이 어떻게 좀 돼 있고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감넬리주맙 아파티닙에다가 이제 항요법인 카보플라틴이라든지 에토포사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에다가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코트 2는 또 이제 동일합니다만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효과를 뭐 보는 임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아웃컴 메저가 안전성 1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약성 이런 걸 좀 뭐 따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가 PFS 값이라든지 요걸 그 다음에 이제 OS 값 요런 부분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PR도 나오고 그 SD 쪽에서 이제 데이터의 DCR이라든지 ORR을 뽑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콜라보하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를 보시게 되면 스폰서는 이렇게 그 연구자 주도하는 뭐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콜라보에 이제 항서제약이 약물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확인하고 이 폐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간암보다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FDA에서 이제 간암허가 이후에는 폐암 쪽 진입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25% 소폭 좀 빠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이제 그 제약사보다 항서제약이 좀 느린 이유 자체는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거래는 오늘 1733주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금요일 날에도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그 전에 이제 300만 주대에서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만 주 이상 정도가 지금 양봉 이후에 줄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는 커버링 매수로 양봉을 만드는데도 수급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거래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상한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3월 되기 전에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결국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EIR의 어떤 부분이 워킹데이로 1월 6일에 이제 CMC 관련된 실사 끝났기 때문에 한 2월 17일 정도면 EIR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행이 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하면서 금요일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오늘도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갔습니다만 이게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는 수급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다시 이제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로 좀 내려갔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한 360만 주, 월요일 날에 200만 주, 어제 50만 주 정도 내외, 오늘 다시 100만 주 언더로 갔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거래가 다시 한번 목요일, 금요일은 넘어가면서 이제 9만원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보시게 되면 HLB 쪽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상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나옵니다만, 이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외국인 이제 매수 상위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제외되고,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77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 매수가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늘면서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 외인들, 기관들, 일단 커버링과 신규 매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량이 일단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쪽 해당되는 JP모간이라든지 UBS 쪽에서 일단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일단 매수 흐름들을 장중에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신한은 장중에 이제 매수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소폭 매도,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소폭 매도였습니다만 일단 강한 흐름들을 태깅과 더불어서 해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이제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에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으로 9만원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온라인상으로 이제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 투자전략과 기법 강의가 있는데요.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래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특강 이렇게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